KTV 추억의 문화영화 25화 모든 연령 시청 화면 해설 작가 고수진, 성우, 박리나 필름 영상기가 돌아가면서 오래된 기록 영상들이 흘러간다. 타이틀 당신이 몰랐던 100가지 추억의 문화영화 별을 살펴보고 배추를 뽑는 농부의 손길 해녀들이 줄지어 걸어가고 여성 경찰이 문서를 읽고 태권도 발차기를 하는가 하면 그물을 건져 올리는 어부들과 어린아이를 돌보는 간호사 굴을 파는 광부 등의 영상이 흘러간다. 추억의 문화영화 직업의 흥망성쇠 빠른 산업화를 이룬 한국 달라지는 중점 산업에 따라 직업도 변화해왔다. 수많은 일터가 생겨나고 사라지고 그 모습을 바꾸는 동안에도 변치 않는 가치의 직업이 있다. 산과 들, 바다에서 땀 흘려 일하고 값진 수확을 얻는 농업인과 어업인들이다. 1976년 문화영화 풍년송가 이 풍작의 기쁨이 있기까지에는 농민들의 피땀 어린 노력과 적극적인 정부 시책의 뒷받침이 주요했기 때문입니다. 황금색 벼가 고개를 숙이고 농부들도 허리를 숙인 채 수확을 한다. 머릿수건을 한 안악들이 귤밭에 서서 귤을 하나하나 딴다. 일꾼들은 산더미처럼 쌓인 귤을 상자에 나눠 담기도 한다. 집 마당이 귤 상자로 가득 찬다. 진열된 감, 사과, 배의 빛깔들이 반들반들하다. 뿔치잡이 1962년 대한뉴스 수산자원의 개발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때 제주도 근해에서 뿔치라고 불리우는 큰 고기가 잡히기 시작해 이곳 어민들을 즐겁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곳 제주도의 우도와 비장도 일대에서 거센 바람과 거칠은 파도를 타고 몰려드는 이 뿔치를 추격해서 잡는 것은 흥겨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뿔치는 한 마리가 25관 내지 40관이나 되며 가격은 3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 이 고기는 주로 일본으로 수출해서 많은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성인 남자 크기만 하다. 마라도의 명물은 전복과 소라, 미역과 돌기입니다. 1978년 문화영화 해녀들이 바닷속으로 잠수하여 바위에 붙은 전복을 따서 올라온다. 그렇다고 아무거나 막 따는 것은 아니다. 해녀 자치회의 불문율대로 해산물의 성장 기간에는 서로가 이를 보호한다. 해녀들이 태왁을 끌어안고 바위로 다가와 망사리를 올린다. 망사리에는 해산물들이 담겨 있다. 일생을 출렁이는 바다에서 전복과 소라와 미역으로 살아가는 해녀들. 이들이 따낸 탐스럽고 싱그러운 해산물. 하루의 보람이 여기에 있다. 시간이 흐르면 시대도 변하기 마련이다. 세월의 흐름과 함께 자연스럽게 사라진 베테랑들. 버스 안내양, 전화 교환원, 고물을 주전부리로 바꿔주던 엿장수까지. 이제는 만날 수 없지만 한 시대를 풍미했던 직업들이다. 버스 안내양을 하면서 저축해온 김 차자양이 바로 그 이해입니다. 1979년 문화영화 주부의 바람 잘 살아보겠다는 의지 하나로
버스에 시달리면서도 쉬는 날에는 동료들의 빨래를 맡아 해주며 꾸준히 저축하여 400만 원을 모았습니다. 1977년 대한뉴스. 시민들의 안전 수송에 힘쓰고 있는 버스 안내양들을 위해 방 한 목 9,420벌을 마련 서울시장을 통해 전달했습니다. 안내양들은 머리에 둥글고 빨간 모자를 쓰고 있다. 하얀 깃털이 달린 하늘색 반코트와 청바지를 받은 서울 시내 버스 안내양들은 대통령의 따스한 배려에 감격했습니다. 안내양들이 옷을 입어보며 활짝 웃는다. 안내양들은 더욱 열심히 일해서 시민과 사회에 이바지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1962년 대한뉴스. 내년 정월 초하루부터 전국 자동 전화에 대한 요금 제도를 지금까지의 균일제로부터 도수제로 변경 실시합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전화를 사용할 때마다 자동적으로 횟수가 기록되게 되어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요금이 부과되는 것인데, 이 도수제를 실시함으로써 불필요한 전화 통화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기계 시설의 손모와 고장이 적어지므로 통화가 잘 되며 전화 서비스가 보다 향상될 것이라고 합니다. 1974년 문화영화 가난을 이긴 부부. 서영이는 하루 대게레길을 돌며 엿장수도 했습니다. 지게를 진 남자가 가위질을 하며 길을 걷는다. 아이가 남자에게 고무신을 건네자 남자는 엿을 잘라준다. (1960년에서 70년대) 정부가 수출 위주의 경제 정책을 펼치며 돈벌이를 찾아 멀리 해외로 떠나는 일도 잦아졌다. 70년대 독일의 근로자로 파견된 광부와 간호사는 1만 8천여 명에 이르며 이외에도 다양한 나라와 분야에서 한국인의 성실함을 떨쳤다. 당시 이들이 벌어들인 외화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다. 1965년 대한뉴스. 정부는 근로자 해외 출가 계획의 하나로 서부 독일에 탄광 근로자를 파견하고 있는데 3월 18일부터 28일까지 제4진 540명을 파견했습니다. 그런데 오는 2월에 다시 412명을 파견하게 되면 1963년부터 파견된 광부는 모두 2,000명이 된다고 합니다. 광부들이 비행기에 오른다. 서부 독일에 파견된 우리 광부는 함보나 에시바일러, 크로크나 에센 탄광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들은 독일 광부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으며 월 수입은 650마크에서 950마크까지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들은 월 평균 $100 정도를 가족들에게 송금까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광부들이 수업을 듣고 신체 검사를 한 다음 안전모를 쓴 채 설명을 듣는다. 또한 선진기술 습득에 열중하고 있는 이들은 보시는 바와 같이 최신 시설을 갖춘 탄광에서 안전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광부들이 헤드랜턴을 밝힌 채 탄광한 승강기에서 내린다. 광부들의 얼굴은 모두 까맣게 되어 있다. 광부들은 옷을 벗고 석탄을 씻어낸다. 국민 여러분, 이영만리 타국에서 산업전선에 이바지하고 있는 우리 광부들에게 많은 위문 편지를 보내 다 같이 그들의 행운을 빌어줍시다. 1968년 문화영화. 백의의 천사들은 한국 여성의 정숙함과 성실함을 널리 떨쳤습니다. 간호사가 병실의 아기를 살펴본다. 또한 월남에서는 자유전선에서 용맹을 떨치는 무적의 국군과 어깨를 나란히 수많은 우리의 기술자들이 전열의 후진에서 분발하고 있습니다. 기중기로 짐을 들어 트럭 짐칸에 싣는다. 운전 기능사는 수신호에 따라 능숙한 손놀림으로 중장비를 움직인다. 짐들이 끊임없이 실린다. 그 밖에 의사, 기계공, 전공, 건축기사, 그리고 정원사에 이르기까지 무려 200여 종의 우리 기술자들이 세계 각국에 나아가 활약하고 있습니다. 용접 불꽃이 튄다. 외화 획득은 물론 민간 외교의 일획을 담당한 해외 파견 기술자는 지난 66년 이래 부쩍 늘어났으며 그 대상국도 넓혀지고 있습니다. 즉 66년도에는 월남, 서부독일, 미국 등 불과 3개국이던 것이 67년에는
23개국으로 늘었으며 66년과 67년 사이에 해외 개발 공사를 통해서만도 1,102명이 나가서 126억 천여만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1960년대부터 일터를 찾아 고향을 떠나는 이촌 향도 현상이 가속화되었다. 공장에서는 섬유, 가발 등의 수출 제품을 만들어냈고 도로와 아파트, 공장을 짓는 건설 현장에서는 불이 꺼질 줄 몰랐다. 당시 밤낮 없이 일하는 모습은 경제 성장의 표본이 되었지만 산업화 과정에서 인권을 경시한 우리 사회의 그늘진 흔적이기도 하다. 1965년 리버티 뉴스. 우리나라는 금년에 200만 달러 이상의 외화를 벌어들일 것으로 기대되는 괴상하고도 잘 알려지지 않은 수출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수출품은 가발인데 가발 생산 공장은 4곳 모두 서울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발의 재료인 머리카락은 대부분 농촌 부녀자들로부터 구입하며 가발은 40여 종의 스타일과 색깔로 만들어져 외국의 고객들에게 수출하고 있습니다. 가발을 빚고 탈색하는 과정들이 이어진다. 어떤 가발은 기계로 만들지만 값은 역시 손으로 정성 들여 만든 것이 훨씬 비쌉니다. 마네킹 머리에 망을 씌운 다음 머리카락을 한 올 한 올 씹는 손길이 섬세하다. 가발 생산업자들은 외국 시장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계속 그 생산 방향을 바꾸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산 가발에 대한 외국의 평은 대단히 좋습니다. 지난해에는 가발을 수출하여 11만 6천 달러밖에 벌지 못했으나 금년에는 그보다 17배 이상의 외화를 벌어들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1970년 문화영화. 여기는 서울의 남산 터널 공사장. 경부고속도로의 시발점인 제3한강교와 서울 중심지를 연결하는 총연장 1530m의 굴이 뚫리고 있다. 고석춘 씨. 그는 오늘도 깊숙한 굴 속 바위벽과의 싸움을 시작한 것이다. 산굴을 뚫는 작업은 워낙 어렵고 힘든 공사라 사방에서 뚫는 굴이 관통이 되지 않고 굴을 뚫는 소리는 산을 진동시키고 있다. 한 끼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게 우선이던 시절. 궁핍한 나라였지만 사건 사고의 현장이면 어김없이 출동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경찰관과 소방관들이다. 1963년 대한뉴스. 치안국에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수사 전문 기관인 형사학교를 특설하고 학사 경찰관들로 하여금 공부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것은 범죄의 수단 방법이 점차 교묘해짐에 따라 국민의 생명 재산의 위협인 강력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 유능한 수사 경찰관을 양성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5주간에 걸쳐 과학 수사 기제의 사용법과 범죄 수사 방법, 그리고 지문 채취, 체포술 등 새로운 과학적인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가 발달할수록 증가되는 경제사범에 대한 예방과 수사에 대해서도 특별한 교육을 받는다고 합니다. 위조 지폐범 체포. 그동안 사회에 무리를 일으켰던 위조 지폐범 일당 2명이 경상남도 거창읍과 대구시에서 각각 체포되었습니다. 이들은 5.16 이전 인천시장에서 옵셋 인쇄기와 아연판 등을 사들여 대구에 있는 자기 집 다락에 비밀실을 꾸민 후 지난 1월부터 500원권을 위조 발행했다고 하는데 일당 중 한 명이 1월 14일 오후 거창읍 내 어떤 술집에서 위조 지폐 500원권을 낸 것이 단서가 되어 거창경찰서 서영사에 의해 체포되었으며 공범 한 명은 1월 15일 새벽 급파된 형사대에 의해서 대구에서 검거되었습니다. 1958년 리버티 뉴스. 부산시 대교동에 있는 일성약품 창고에서 폭음을 일으키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민첩한 소방관들의 활동으로 불은 약 40분 후에 꺼졌으나 화학약품에 인화된 빨간 불꽃이 남선상회 제1제당 동해운수 등
2층 건물 4개를 삼켜버렸습니다. 한편 대구에서도 수리 중인 역사에 불이 붙어 300만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혔습니다. 사라지는 직업이 있다면 직업을 대하는 가치관이 달라지기도 한다.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들이 활약하고 노인들도 제2의 직업을 찾아 새로운 보람을 경험하게 되었다. 1992년 대한뉴스. 요사이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여성 경찰관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국 주요 도시 지방경찰청은 여자 형사기동대를 확대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자 형사기동대는 산업사회의 발전에 따른 여성 범죄 증가에 강력 대처하기 위해서 여자 경찰관을 형사사건 수사에 제1선에 적극 투입함으로써 제2단계 범죄와의 전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자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성 경찰관들이 태권도 대련을 한다. 서울과 인천에 이어서 5월 1일부터 부산, 대구, 경기, 충남, 전남, 경남 지방경찰청에 확대 운영되고 있는 여자 형사기동대. 권총 사격. 형사기동대의 여자 경찰관은 무술 유단자로서 여성에 대한 범죄 첩보 수집과 검거 활동, 유해 환경업소 단속, 여성 휴식 공간 잠복과 순찰로 범죄 예방과 진압에 커다란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1974년 문화 영화. 여기는 대구시 중구 태평로에 있는 노인 새마을 센터입니다. 대구시가 마련한 이 노인센터에서는 힘겨운 일을 할 수 없는 노인들도 쉽게 만들 수 있는 망을 짜서 하루 300원 내지 500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노인들이 짜고 있는 그물은 공을 넣는 망인데 이들 노인 중에는 전직 군수들을 비롯한 지역 유지들도 있는데 퇴직 후 한가로이 여생을 보내다가 이제는 쉬는 노인에서 일하는 노인으로 젊은이의 질세라 일손이 마냥 즐겁기만 합니다. 노인들이 모여 앉아 손을 바삐 놀린다. 여기에서는 벌써 6만 개의 그물을 만들어 일본에 수출했으니 일석이조의 재미를 단단히 보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직업은 과거 1차 산업 중심에서 점점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어 왔다. 최근 8년간 우리나라에서 새롭게 등장한 직업만 8천여 개. 그만큼 직업을 바라보는 생각과 태도도 달라졌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 한국인의 밥벌이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지 기대해 본다. 추억의 문화영화, 직업의 흥망성쇠, 끝. 필름 영사기가 돌아가면서 오래된 기록 영상들이 흘러간다. 타이틀, 당신이 몰랐던 100가지, 추억의 문화영화.